네, 오늘 계속해서 다이오드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리미팅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리미팅 회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는데 우선 이동통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통화를 할 때 만약에 베이스 스테이션, 기죽이라고 하죠. 기죽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작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은 상당히 큰 출력 파워를 내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 신호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리시버 회로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미팅 회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정 신호 이상의 크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리미팅 회로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리미팅 회로가 사용이 되는데 리미팅 회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력과 출력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리미팅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가 특정 전압 이상으로 가거나 특정 전압 이하로 갈 때 다음과 같이 출력은 다음과 같이 리미팅을 시켜줘서 특정 출력 전압 레벨로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큰 시누소이달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입력 신호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잘라내고 다음과 같이 출력에는 이와 같은 신호만 나오도록 하는 회로가 리미팅 회로입니다. 그래서 리미팅 서킷 같은 경우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입력 신호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이제 켜지지 않죠.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으면 프론트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V인과 Vout은 같은 값을 갖죠. 다이오드가 점점 커지다가 Vin이 VD-ON이 되는 지점이 되면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출력은 VD-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Vin이 VD-O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Vin이 VD-ON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출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고, 만약에 입력 신호가 너무 큰 신호가 들어올 때는 이만큼이 잘라져서 다음과 같이 신호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VD-ON만큼만 신호의 크기만 잘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배터리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추가하면 V인의 전압이 VD-ON 플러스 VB-ON이 되는 지점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IV 이제 입력 출력의 특성을 그려보게 되면 인아웃풋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VD-ON 플러스 VB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이오드와 이제 저항의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이 리미팅 회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저항과 다이오드의 위치가 반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사이클은 어떻게 클리핑 할 수 있느냐 보면 다이오드를 반대로 바꿔주죠. 그래서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의 신호가 입력이 되면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죠.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면 Vout은 항상 마이너스 VD-ON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VD-ON이 되는 순간부터 이런 경우부터 같거나 같은 이 경우부터 이와 같이 다이오드가 켜졌다가 이 VD-ON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이오드가 오픈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Vout은 Vin이 되겠죠. 이 경우는 Vin이 마이너스 VD-ON보다 큰 경우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아웃풋 특성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있고 이때는 입력 신호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클리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지티브 사이클과 네거티브 사이클 둘 다를 클리핑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회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엔타이 패러렐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엔타이 패러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다이오드 두 개를 연결했는데 두 개의 방향이 패러렐로 되어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엔타이 패러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의 신호를 입력을 하면 D2의 다이오드가 켜지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VD1의 신호가 되면 둘 다 오프 스테이트죠. 그러다가 이제 VD1의 경우가 되면 D1의 다이오드가 켜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 각각을 보면 이 경우는 이제 D2만 ON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오프 스테이트인 경우 그리고 이제 입력이 VD1보다 큰 경우에는 D1이 on state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저희가 아이보리 캐릭터리스틱을 그리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입력 신호와 입력 포지티브 합부와 네거티브 합부에서 너무 크거나 작은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클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로를 저희가 이제 리미팅 서킷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그니튜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다음과 같이 배터리를 삽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터리를 삽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미팅 회로를 이제 리미팅 되는 볼테이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팅 되는 볼테이지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배터리를 삽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배터리를 시리즈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리미팅 볼테이지의 크기를 저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팅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리미팅 회로에서 난 아이디어라는 특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해석했던 거는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이죠. 그래서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됐던 거고 실제로 다이오드 모델은 익스포넨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의 값을 키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의 값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약간 난리니어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와 같이 난리니어한 특성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볼테이지 더블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볼테이지 더블러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캐패시티브 디바이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캐패시티브 디바이더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캐패시터 하나에 다음과 같이 델타 V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캐패시터 하나만 존재하면 출력에는 똑같이 델타 V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 V의 변화량은 델타 V 아웃의 변화량과 같게 되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력의 델타 V만큼 변화를 시켜줄 때 출력의 델타 V 아웃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캐패시티브 디바이딩의 형태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델타 V 아웃은 C인 플러스 C2분의 C인 델타 V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외부폼 시프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외부폼 시프터.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VP로 피크를 보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신호가 입력이 되는 경우 포지티브 하프 사이클이 신호가 입력이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니셜 조건에서는 모두 0V의 전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입력에 포지티브 하프 사이클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델타 V가 증가하면 델타 V가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정하는 거는 다이오드를 아이디얼 모델로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P가 만약에 VD1보다 상당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아이디얼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증가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온스테이트가 되겠죠. 온스테이트가 되면서 다이오드가 온스테이트가 되면 이제 등가 모델은 다음과 같이 되죠. V인, Vout이 되면
vout은 0이 되고 vin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이 피크점이 이제 T1이죠. 이 T1을 지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이제 오픈 스테이트가 되죠. 왜냐면 여기 이제 이 지점의 전압이 이제 0V로 유지되고 이 지점의 전압은 이제 V 피크였는데 여기에서 전압값이 이제 점점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의 전압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출력의 전압값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Vout의 감소값이 V인의 감소값이 Vout의 감소값과 같은 값이 되죠. 그러면서 Vout 값이 계속 다음과 같이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이오드는 절대 켜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출력 전압의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Vout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력의 시누소이덜 신호가 다음과 같이 웨브폼이 시프트가 된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회로를 웨브폼 시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브폼 시프터. 그래서 웨브폼 시프터를 -2VP 그의 값과 같이 -2VP의 값까지 저희가 이제 시프트를 시키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두 배 파지티브 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려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다이오드 방향만 반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다이오드의 전압이 증가하려고 하겠죠. V인이 증가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이오드는 이제 오프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오프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입력이 출력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 T1의 타임부터 이제 입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Vout이 마이너스로 바뀌려고 하면 다이오드는 켜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T2의 시간까지 다이오드는 오프 스테이트, 다이오드가 온 스테이트라서 Vout이 이 구간 동안 0이 됩니다. 다이오드가 온 스테이트인 구간에서는 이제 출력 전압이 0이 됐다가 여기에서 다시 T2 구간부터 전압이 이 VP만큼 증가하게 되죠. 이때 전압이 증가할 때 그러면 Vout도 증가하려는 특성이 있겠죠. 이와 같은 구간에서는 V인이 증가하면 다이오드가 오프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Vout도 증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VP의 지점이 이 VP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웨브폼이 2배의 VP까지 이제 시프트가 되는 회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볼테이지 더블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이지 더블러의 특성을 해석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D1의 다이오드가 켜지려고 하면 D1의 다이오드가 온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Vx가 이제 0V가 돼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작아지려고 해야지 D1의 다이오드가 켜지고 D2의 다이오드는 온 스테이트가 되려고 하면 이제 Vx의 전압이 이제 Vout보다 커지려고 하면 D2의 다이오드가 켜지면서 Vx와 Vout의 전압이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Vx는 Vout, 이 경우에는 Vx는 0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켜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하프부터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X노드의 전압 V인 X, Vout의 노드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모두
0V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0V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시간이 t0에서 t1까지 이제 V는 이제 델타 V의 값이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려고 하죠.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X노드도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X노드에서 D1의 다이오드가 켜지겠죠. D1의 다이오드가 켜지기 때문에 얘는 X노드는 0V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합니다. X노드의 전압을 이 Vx의 값을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1의 구간까지는 다음과 같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T1까지는 이와 같이 됐고, 이때 이제 D2의 다이오드는 오프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Vout은 0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T2 시간까지 입력의 전압이 이제 마이너스 VP에서 VP까지 증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 배의 VP만큼 증가하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 X노드의 전압은 이제 0V에서 증가하려고 하겠죠. 증가하려고 하고 D2의 전압도 증가하려고 할 겁니다. D2의 전압, 이제 D2의 다이오드의 양분의 전압이 증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D2의 다이오드는 켜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등가 회로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C1과 C1, C2는 같은 값이다 라고 하면 델타 V인의 값은 이제 여기에서 2분의 1배를 곱해주면 델타 Vx의 값과 델타 Vy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C1과 C2의 값이 같으면 이제 델타 Vx와 델타 Vy의 값은 이제 V인이 증가한 것만큼의 반절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VP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위에서 이제 이 구간까지 VP의 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죠. 이와 같이 VP만큼 증가하게 되고 여기서 VP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X노드와 이제 아웃풋 노드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T2에서 T3까지 구간을 보게 되면 전압값이 이제 VP에서 이제 제로 볼테이지까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감소하려고 하면 원래 입력의 전압이 VP였죠. VP에서 감소하려고 하면 VX노드의 전압도 이제 감소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VX노드 전압도 감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X노드의 전압이 감소하려고 하면 D1의 다이오드는 이제 X노드의 전압이 0V가 되기 전에는 켜지지 않고 D2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D1의 다이오드는 켜지지 않고 D2의 다이오드도 이제 Vout이 VP의 전압인데 Vx의 값이 작아지려고 하면 다이오드도 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는 형태로 등가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Vout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Vx의 전압은 Vin이 감소한 것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감소한 것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게 되면 X노드의 전압도 이제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게 되고 아웃풋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T3에서 T4 구간에는 지금 입력의 전압이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게 되죠.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VP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X노드의 전압도 감소하려고 하겠죠. 감소하려고 하는데 0보다 작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다이오드 VD1이 켜지게 되고 D2의 다이오드는 X노드의 전압이 Vout보다는 작으니까 Vx가 Vout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Vx가 Vout보다 작기 때문에 Vx는 이제 0보다 작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D1은 on 스테이트가 되고 D2는 이제 오프 스테이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가 회로가 그려지게 되고, 이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Vx의 전압은 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Vx의 전압은 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0이 되고, Vout의 전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T4에서 전압이, 염력의 전압이 마이너스 VP에서 이제는 이제 T5까지 보면 전압이 VP만큼 증가하게 되죠. 전압이 VP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X노드의 전압도 이제 증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0V에서 다시 이제 전압이 증가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D1의 다이오드는 오프 스테이트다. 그래서 Vx가 0보다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D1은 오프 스테이트고, 그리고 Vx는 아직 Vout보다 작기 때문에 D2도 오프 스테이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D2도 오프 스테이트를 갖기 때문에 등가 회로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그래서 두 개 모두 오프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등가 회로가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X노드의 전압은, 이 노드의 전압은 V인이 증가한 만큼 그대로 이제 VP만큼 증가하게 되고, 아웃풋 노드는 똑같이 일정하게 0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서 이제 T5 이후에는 이제 똑같이 T6라고 하면, 여기가 T6라고 해보죠. T6에서는 똑같이 VP만큼 전압이, 인풋에서 VP만큼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풋이 증가하려고 하면 이제 다이오드에서 여기가 VP만큼 증가하려고 하죠. 여기서 0V VP인데 여기서 델타 V인이 VP만큼 증가하려고 하면 X노드의 전압도 증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X노드의 전압이 V 아웃풋 노드의 전압보다 커지려고 하니까 D2의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가 회로가 이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등가 회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이 델타 Vx는 델타 V 아웃이 되고, 이 값은 2분의 1 델타 V인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분의 VP 값만큼, 2분의 VP 값만큼 이제 Vx와 Vout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여기에서 T5까지 여기에서 VP만큼 증가했었죠. VP만큼 증가했었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2분의 VP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만큼 전압까지 올라가게 되죠. 똑같이 이 노드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출력의 전압이 처음에는 이제 VP만큼 증가했다. 그 다음에 2분의 VP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4분의 VP만큼 증가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8분의 VP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16분의 VP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을 지나면서 계속 이만큼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 이 값은 2배의 VP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볼테이지 W는 2배의 VP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VP에 대한 값이 어떻게 2배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D1의 커런트가 그러면 어느 정도 흐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D1의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가 켜지기 때문에 커런트가 흐르겠죠. 커런트가 흐르는 특성을 갖겠죠. 그래서 처음에 T1 전까지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고, 이제 T1부터 이제 T2까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 두 번째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 T3에서 T4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T5 구간에서는 T5 구간에서는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이오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전류의 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류의 값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테이지 시프터를 봐보도록 하죠. 볼테이지 시프터인데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식을 구해보면 V인과 V는 VD 플러스 VD on 플러스 V 아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이 이와 같이 되죠. 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에는 입력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넣어주면 출력의 볼테이지는 Vin 마이너스 VD on의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출력 볼테이지면 Vin 마이너스 VD on 값만큼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볼테이지 레벨이 VD on만큼 시프트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 배로 포지티브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를 두 개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Vout은 Vin 플러스 이 VD on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인가를 해주면 출력에는 두 배의 VD on만큼 증가한 볼테이지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로서 다이오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스위치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샘플 앤 홀딩이라고 입력이 어떤 신호를 인가하고 나서 이제 출력 쪽에는 똑같은 신호가 여기서 인가되겠죠.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특정 시간에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출력이 이와 같이 홀딩이 되겠죠. 이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 홀딩이 되지만 이 지점에서 잡으면 이제 이 V인과 Vout의 관계는 Vin-VD on이 Vout이 되죠. 이 지점에서 얘를 이제 오프시키게 되면 이 지점에서 Vout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웃풋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갑자기 Vin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Vout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증가되는 이제 특성을 갖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샘플 앤 홀드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x면 Vx는 Vin-VD1이 되고 그리고 Vout은 Vx 플러스 VD on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VD1 on과 VD2 on의 값이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V는 Vx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V인 Vx가 이제 따라가도록 만들 수 있고 이제 오프 스테이트로 만들면 얘가 아이솔레이션이 되면서 오프 스테이트로 만들면서 저희가 홀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경우에서 홀딩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값이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홀딩한 값에서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위치로서 다이오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다이오드에는 페라시틱 캐패시터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정션 캐패시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처럼 정션 피드스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션 캐패시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캐패시터 값이 같은 값이라고 하면
입력에서 변화량이 출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게 오프 스테이트일 때 나타나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로서 이제 다이오드를 활용할 수 있다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회로에 대한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